자, 이번 시간에 부동산 개발 관리론 관련한 주제 되겠고요. 일단 전체론 5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주제가요. 개발의 분류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발 분류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제 공공개발이라는 개념이 있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 두 가지 유형해서 일단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정비사업도 소위 이제 개발론 파트에서 분류 파트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개발 관련해서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요. 자체개발사업하고요.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 토지 소유자 혼자서 하는 개발을 얘기하고요. 개발 이익이라든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로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자, 지주 공동 사업의 유형에는 크게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수탁과 신탁을 구별 짓는 것을 출제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가리켜서 수탁 방식, 그리고 작년에 두 문제 구성됐던 것이 신탁 방식에 관한 주제에서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 등을 토지 소유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바로 신탁 방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게 되면 처음에 한 23회 때 구성할 때는 요거 자체 개발 사업이 뭐냐, 그 다음에 한 24회 때쯤에서 지주 공동 사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다루다가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대별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내년에다가는 거의 신탁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거의 결론이 귀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이게 하나의 뼈대, 그리고 지주 공동사업은 다시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자, 신탁 방식만 좀 길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신탁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종류가 작년에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담보 신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은 형식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개발업자에게 이전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관리 신탁, 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개발업자가 이 부동산을 관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가리켜서, 또는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을 관리 신탁, 처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 분양 신탁에서 분양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식, 그리고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키워드를 제가 수익 증권이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담보 신탁은 담보물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담보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다시 관리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관리 신탁, 처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팔아서 그 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처분 신탁,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 등을 돌려주는 방식을 분양 신탁,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을 넘겨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담보 신탁. 거기 보니까 담보 신탁 보니까 수탁자가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위탁자가 은행 가서 자금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주는 거, 요걸 우리가 담보신다. 그래서 다시 관리하는 거, 처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분양해 주는 거, 그리고 담보물,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수익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담보물을 제공해 주는 방식,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담보신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전부예요. 작년에 여기에서만 이 신탁 방식에서만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여기서 여전히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될 테고 해서 여전히 수탁과 신탁을 구별 짓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의 100% 예상되는 문제가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 영문으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는 이제 저런 식이지 영문 순서에 따라서 똑바로 배열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물어보는 방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4회 때 23회 때 문제가를 제외하고는 100% BTL하고요. BTO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BTL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아예 다 써주거든. 영어로 build, transfer, lease 이런 식으로 다 써주기 때문에 영문 순서, 영어 단어의 의미만 알고요. 영문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거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 중에서 가장 자, 주연 이슈 BTL하고 BTO가 있는데 자, 이거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BTOL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BTL 방식이다. BTOL 방식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걸로 얘기 다 끝난 거야. BTOL처럼 보이면 이게 뭐가 된다? BTL이다. 이걸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BTL 방식, 사회 기반설의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B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된다. T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테고요. 귀속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트랜스퍼하고 같은 단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 임대 이런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리스. 그래서 여기에 가끔 운영권 얘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BTO 들어가니까 BTOL 방식을 BTLO 방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걸 이제 미리 BTOL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게 BTL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암기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TO 방식이요. 사회기반설의 준공이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 소유권이 이전, 귀속되게 된다. 그러면 일정한 운영 수익권 등을 보유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에서 자, B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귀속, 그 다음에 또는 소유권 이전 들어갈 테고요. 보유라고 하는 것 해서 BTO 방식에서 하여튼 자, 24회 때 BO 방식이 한번 나왔던 걸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BTL과 BTO를 구별 짓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시도에도 심할 정도로 지구로 홀수의 차에 맨날 나오게 되는 시험 문제가 이게 이제 지금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에는 제가 미리 다 BOT 방식, BLT 방식, BO 방식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얼마나 갈 수가 있느냐 이걸로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 주실 것 해서 자, BTL과 BTO 방식을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다. 그래서 아예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론 요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의 제휴 원칙 할 때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뭐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만 15-1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랑 똑같은 구조야. 이것도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TL하고 BTO 방식을 비교하는 게
모든 논의의 핵심 이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 길이가 엄청 길어지게 되고 막 중간에 온갖 얘기를 사족을 다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읽어버리게 되면 말리는 거야. 그냥 얘기는 무조건 BTL과 BTO 방식 요것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BTOL이라고 하는 거, BTOL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바로 따로 없고 BTL 방식이다.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그냥 여기는 BTL과 BTO 방식을 비교하는 게 논의 포인트. 자, 그리고 보자. 도시개발 사업의 분류라고 해서 아마 지금 이제 올해 나올 만한 주제가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 등에 관련해서는 환지 방식만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환지 방식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겠고, 요 문제를 던져줄 때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수용 방식, 우리가 도시개발법 내용을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계획적 들어가면 어떻다? 수용 방식이 되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적은 어떻다? 수용 방식. 읽으시면 안 돼. 읽어봐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외울 수 없거든요. 외울 수 없는 것들은 안 하는 게 만수무강이 좋고요. 그래 시험 볼 때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쉬운 거다 싶으면은 일 없이 쳐 읽기 시작합니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이 우리 도시개발법 두 가지 자, 쟁점을 삼게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중간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의 높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높은 경우에 어떻다? 이때 환지 방식. 대지로서 효용 증진 등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방식.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대지 이렇게 끊어서 가시는 거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의 대자고요. 그 다음에 지가가 높아의 지자고 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혼용 방식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 방식이 될 테고 대지, 지가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방식이 될 테고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방식. 너무 간단한가요? 예, 그냥 이렇게 요 문제를 내게 되면 요거 그냥 거저 서비스로 주는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셔. 대충 환지 방식 찍으면 될 주제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모든 게 다 환지 방식만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고요. 이건 이제 공법 공부할 때 다뤄지는 쟁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개발 계획을 통해서 자,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고시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환지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다만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는데 거의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학계론에서 나올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정비사업의 분류가 30회 때 27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원래 26회인가 나왔던 주제인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요건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가 되겠고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이제 공법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해왔던 그런 영역 등이 되게 될 텐데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네 가지로 분류를, 세 가지에서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요거 다 산 하나 그려놓고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작년에 나와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모르지. 한번 또 이제 주거환경 개선 냈다가 재건축 냈다, 재개발 냈다. 이딴 식의 문제 구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달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서
달동네 특징,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게 된다 해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달동네 주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게 된다 해서 저단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 그려놓고 중간 동네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열악하고 뭐가 된다? 상업지역 이중에서 의미는 이제 없어요. 그냥 저단 열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 상가 재건축,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재건축은요, 양호라고 하는 거에서 저단, 열상, 양호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해서 저소득 단독주택 들어가면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은 열상, 재건축은 양호라고 해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의 내용이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주제를 보면 주체에 따른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까지 총 크게 3개 주제가 되나요? 요걸 가지고 1년에 약 2문제 내외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체에 따른 분류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 썩 좋은 방법이 아니야. 요즘 문제는 대부분이 신탁 방식과 소탁 방식을 비교하는 거. 근데 이렇게 맨날 내는 것만 내도 너무 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맨날 내는 것만 내도 전국에 60% 50%가 다 떨어져요. 자, 이걸 못 푼다는 거지. 너무 쓸데없이 앞에서 힘을 빼서 그래. 다시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 혼자서 다 하는 거, 지주 공동 사업, 공동으로 하는 사업. 한편 이 지주 공동 사업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신탁 방식,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을 소탁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신탁의 종류라고 해서 관리해서 이익을 넘겨주는 것을 관리 신탁. 두 번째, 처분해서 이익을 넘겨주게 되면 처분 신탁. 분양해서 이익을 넘겨주게 되면 분양 신탁. 담보물 수익 증서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담보 신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에서 다른 거 잊지 말고 BTL 하고요, BTO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몰빵하셔야 돼. 나머지는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매번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걸 이제 골고루 보시게 되는데, 그럼 이 문제 하나는 맞출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전반적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BTL하고 BTO를 비교해 두는 것. 특히 BTOL처럼 보이는 문장은 무조건 BTL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등이 존재한다 해서 수용 방식, 계획적, 대지로서 효용 증진, 지가, 되게 되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혼용 방식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4가지로 분류한다 해서 주거 환경 개선 3가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단, 열상, 양호. 이게 이제 정비자,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끊었다가요, 그 다음 주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